따라서 양형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만 했다고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직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자로 저희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던 소지범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한번 드리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어느 쟁점 포인트를 좀 건드려 봐야 되는지를 한번 참고차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영상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아청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너무 겁이 나요. 라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는데, 이 아청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죠. 이게 흔히 말하면 조주빈법이라 하는데, 이렇게 제작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역 5년을 최소한의 형으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게 아동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수처분으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그러니까 외부에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공개고지나 혹은 전자발찌, 발에다 차는 그 전자발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구형이 되는 이런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범죄였습니다.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선임을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특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피해자가 실제로 우리 의뢰인에게 판매를 했었던 이 영상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성품이었던 거죠. 기성품이 뭔가요? 우리가 어떤 옷이나 구두 같은 경우는 맞춤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제작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자신이 영상을 촬영해 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판매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이미 기성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걸 구입하고 단순히 소지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작 범죄가 아니라 소지 범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을 저희가 법리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 아청 성착취물에 대해서 제작이 아니라 소지 범죄로만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청 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는 최소 형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역 5년입니다. 이 징역 5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징역 5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써 있죠. 이거 자체가 뭐다? 거의 살인과 동일하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범죄명이 바로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인데, 이제 문제는 아청성착취물 소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약해요. 실제로 제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갖고 있었던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부터 징역 1년 이상이다 라고 해서 최소한의 형량이 5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징역 1년도 크죠. 또한 여기서도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도 가능하고 혹은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인 건 사실이나, 실제로 징역 5년을 사는 것보다는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형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성품의 논리는 사실상 조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다른 피고인 혹은 피의자들에게 판매했었던 그 파일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거를 어떻게 제작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법리가 제대로 통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리를 주장해서 죄명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는 양형변론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양형변론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를 인정할 테니 대신해서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라는 게 양형변론이라 할 것인데, 이 양형변론이라는 것은 많은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신이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성일탈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음주를 했었다면 음주에 대한 충동 조절이 발생했던 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따라서 이 사람의 형량 자체를 최대한으로 낮춰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양형변론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따라서 이 양형변론에 일단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에 법리를 바꾸려고 했었던 거는,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자신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지만 자신도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는 다시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변호인한테 했을 뿐인 거지 경찰이나 검사 혹은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하게 잘 드러나려고 하면은 양형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만 했다고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 그래프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법원 단계에서부터는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 같은 경우 저희가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께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굳은 의지를 재판정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부에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다짐을 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사건을 끌고 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왔던 거고요. 이 결과는 최종 선고유예형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라 하면 사실 기소유예처럼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 니케에 들어오셔서 사건이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전과도 남기지 않고 성범죄자로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진심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본인에 대한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서 표시가 됐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은 판결문이 들어왔고, 저희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어떻게 보면 좀 떳떳하게 이 판결을 자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만들어져서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니키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